네, 시장 안에서 오늘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금요일은 하락하는 날이 많은데 이렇게 악재라도 하나 나오면은 시장에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전쟁이라든가 지정세 리스크에 우리 증시가 그 어느 증시보다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늘장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수상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성적표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이정민 이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10개 종목 한번 보시죠.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테마 보면 최근에 종목별 화려한 장세,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 정유, 로봇, 2차 전지, 해운, 기계장비, 제약바이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주인공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장 안에서 1위에 있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였고요. 흥구석유, 유로메카, LS 머티리얼즈, 흥하해운, 삼성 SDI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볼게요.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뭐 지분 이야기도 있었고 그쵸. 예,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그제 또 로봇주들이 올랐고 뭐 M&A에 대한 후보지를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고르고 계시던데요.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번 한 주간의 좀 주가 플레이를 리뷰해 보자면 어떤 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많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주 초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몰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CES와 관련되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이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좀 대응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어쨌든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1년 8개월 만에 그 최장 기간 동안 내리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심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좀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결국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는 시황을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그 주식 매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한 2천억 원 정도 아마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좀 회수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한 6,5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월 말까지 한 6천억 원 정도 더 매도할 물량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운용사가 운용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회수를 해서 이제 2월 달에 다시 이제 집행할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수 대비 지수 이제 고점 대비 해가지고요 한 10% 정도 밀리면은 본격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컨센보다도 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악성 재고 이슈로 손익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비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와 관련되어서 퀄컴향 출하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전히 이슈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판단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상속과 관련되어서 블록딜 관련되어서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 블록딜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얼마에 그러면은 이 블록딜이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블록딜한 가격보다도 조금 더 빠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3,600원에 그 블록딜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가격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라는
투자라면은 아마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세워두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타격이 덜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만 원을 정말 앞에 두고 네. 내림세가 이어지던 삼성전자 오늘 7만 3,100원의 장을 네. 마쳤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그 M&A 이슈가 또 이번 한 주간에 뜨거웠잖아요. 네. 로봇이냐, 전장이냐, 뭐 헬스케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나는 그냥 삼성전자 꾸준히 들고 갈래라는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이미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죠.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차라리 뭐 로봇 섹터나 아니면 뭐 AI 섹터나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에서는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투자를 신규로 좀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좀 모아 나가자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A 이슈와 관련되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기보다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항상 있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렇듯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적극적으로 이제 서칭을 해서 발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는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대형주들은 상승하는 날 사는 게 아니야. 하락하는 날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대형주들 중에서 하락 추세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과 함께 마지막 한 줄 평 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다운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줄평으로는요. DDR5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좋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HBM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삼성인데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2년 전에 사실 DDR5 이제 한창 이야기가 나올 때 저도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연구원분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좀 당시에 놀랐던 이야기가 DDR5와 관련된 연구원분이신데요. 집에서 컴퓨터 맞추실 때 SK 하이닉스 걸로 맞추시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DDR5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 삼성은 특히나 불량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고객사향, 특히나 G사향으로 불량이 많아서 당시에 이 부분을 이제 B2C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한창 이슈가 좀 많았었죠. 근데 저는 여전히 관련되어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점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예를 들어서 대형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하지만 삼성은 역시나 삼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모아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운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앞서 그랬죠. 신성장 동력을 보고 삼성을 투자하기보다는 삼성이 투자할 만한 그 후보를 공략하자. 네. 뉴로메카 로봇주가 그 후보로 선택이 되면서 지난번에는 에브리봇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쵸. 네. 오늘은 뉴로메카가 크게 올랐어요. 근데 사실 로봇주들 다 같이 오르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이렇게 한 종목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시장에서 뉴로메카가 M&A 대상이래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예요? 아니면은 그냥 뭔가 순환매 차원에서의 시세가 분출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요. 네. 계속 이제 썰 전문가로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라면은 거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오늘 장 초반에 뉴로메카도 사실 썰이 돌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썰이 좀 돌았었냐면요. 포스코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썰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도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기존의 이제 대장군에 최근에 속했던 종목들은 보통 이제 그 이렌시스와 에브리봇이 가장 큰 좀 상승이 나오면서 대장군을 좀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오늘 새롭게 좀 주목받은 게 바로 뉴로메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형주군에 속했던 그러니까 대장군 쪽에 속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다 끼가 있죠.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뜻은 결국에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한가까지 도달할 정도의 이제 과거력을 가진 종목들을
우리는 보통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그 전덕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네, 그만큼 워낙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끼가 많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런 풍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이제 또 매수세가 붙는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체크 포인트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잊혀져 있었던 전덕화 팀장을 다시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유로메카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고 그쵸. 해서 많이 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유로메카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로봇과 관련한 기술력이 발전되는 모습, 더 기대감이 커지는 유로메카인지 현재 이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뭐 실체가 있는지 또는 뉴스로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동사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뭐 협동 로봇 아니면은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이제 그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 주 초반이었죠. 초반에 또 나왔던 이야기가 카이스트랑 키스트에게서 이제 좀 기술을 이전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회사 발표된 부분을 좀 읽어드린다면은 모터나 공합 방식의 기존 그리퍼 제품에 비해서 수백 킬로그램의 이상의 그 무거운 비정형 형상의 물체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이전을 좀 받았다라고 사측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서 또는 기술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동사가 요즘에 강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접 로봇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업에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현대나 사모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 용접 로봇을 지금 현재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재 용접공이 한 12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용접 로봇이 현재 제품이 대당 한 1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사가 또 관련되어서 그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선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 도입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관련되어서 동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낙수 효과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메카의 장 초반의 급등은 어디선가 흘러나온 썰 때문에 네. 썰 덕분에였고 하지만 유로메카의 실체가 없는 건 전혀 아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유로메카의 다음 장 주가 전망은요? 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로봇 테마와 관련되어 가지고도요. 내가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사이클 상으로 로봇 테마주들이 좋았을 때 대장군을 형성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린 매수 지원 가격은 43,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메카 굉장히 좋게 보시나 봐요. 갑자기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매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43,000원에 약간 조정 나온다면 그때 공략해보자. 목표가는 5만 원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한 와중에 LS 머티리얼즈, 한빛 레이저 그 외에 최근에 새내기주들이 다시 또 시세가 나타났어요. 약간 시장 하락하면은 인버스로 새내기주 이게 공식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그 시장이 계속 안 좋죠. 방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거래일째 지수가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쨌든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무섭게 이제 그 좀 매수세가 달라붙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새로운 무언가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주가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로 수급이 다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특히나 그 인버스를 사기보다는 신규 상장주 안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 매매하는 스타일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LS 머티리얼즈도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이 그 3조 원을 장중에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럼 주요 지수에 또 편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일부 보였던 게 아마 오늘 장중에 좀 큰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렇다면은 다음 주 주가 전망을 맞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상승하면 하락할 것 같고 시장이 하락하면 오를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즈 지금 지수와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흐름 보일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MSCI나 이런 주요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죠. 뭐 편입이 될까 안 될까는 사실 1월 18일 이후에 결국에 시총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지 또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시장에서는 현재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월요일 날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그래서 다음 주 업 의견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 후보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에코앤드림입니다. 전구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캐파 증설인가요? 그 뉴스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졌는데 투자 결정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에코앤드림의 상한가 배경 정리해 주시죠.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시가 굉장히 좀 좋은 공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좀 알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구체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요. 그 1,8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사측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투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이번에 공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메모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1위 양극재 생산 업체죠. 유미코아에게 그 2차 전지 양극재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설과 관련된 투자에도 이제 주가가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전구체와 관련된 항상 이슈가 있을 때는 동사 주식이 움직이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에코앤드림이 오늘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그렇잖아요. 2차 전지가 LG엔솔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간밤엔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그쵸,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호재라던가 투자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덜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에코앤드림만 좀 투자자분들이 좋게 본 건지 아니면 다른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도 뭔가 호재가 나오면 충분히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네.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에코앤드림처럼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중간한 주가 레벨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쳐다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서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투자적인 전략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오늘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이렇게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오늘 어쨌든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앤드림 업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은 어떤지 보시죠. 삼성전자랑 셀트리온, 한빛레이저, 삼성 SDI 다운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업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호주로는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에코앤드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분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을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했었어요. 아, 네. 워낙 상한가가 간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상한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흥하해운이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리는 매매, 눌림목 구간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앤드림으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근이죠. 그 27,500원을 이제
가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35,0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의 목표 주가는 35,000원, 순저가 24,000원이고 원래는 흥하해운을 할까 고민했지만 지난주에 네. 상한가 종목을 소개해서 그냥 이번엔 패스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상한가 종목을 이야기했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폴라리스 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렸죠. 그 다음에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내내 어떻게 보면은 AI와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GPT 스토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뉴스를 양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음 주에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다시 한번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계 창구에서는 매수세를 바라기가 힘듭니다. 국민연금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별 또는 이슈가 있는 섹터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의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7%가량의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공략에 충분한 종목이다. 네. AI 관련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요. 오늘은 에코앤드림 위주로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들어보면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다운이거든요. 네. 앞서 그 대형주들은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따라 사지 말자라고 했던 그 논리와 일맥상통한가요? 네,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쨌든지 수급이 다음 주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배터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셀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안 쳐다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방으로 추세가 한번 결정이 되면 대형주는 여간해서 그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안 쳐다보시는 게 결국에 내 계좌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나 그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었죠.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허츠가 이제 또 그 렌터카 업체죠. 허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대량으로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셀메이커들도 그런 투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피입니다. 계속 남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때 나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반대 청개구리 매매와 같은 스타일이 결국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항상 우리는 좀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하방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 그래서 현재 추세를 쉽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보유자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투자는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해서 한번 다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